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1표본 T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설검정에 관한 설명까지 쭉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설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에 관한 주장이 들어있는 두 개의 가설을 만들어 놓고 확률 분포라고 하는 표본 분포를 이용으로 해서 어떤 가설을 채택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는요,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설 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첫 시간으로서 이제 한 예로 이제 1표본 T 검정부터 하나 둘씩 이제 가설 검정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표본이 하나인, 그러니까 모집단이 하나고 모집단으로부터 랜덤 샘플링에 의해서 뽑아낸 표본이 하나고요. 그럼 그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모수를 추정을 하고 그 모수가 과연 어떤 숫자와 크냐, 작냐, 같지 않냐,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쓰는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표본 분포인 T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T 검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적혈구 농도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평일날의 수치,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제, 그제, 3일 전, 4일 전, 5일 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날짜에 측정한 혈액 내 적혈구의 농도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5개의 수치가 나와 있고요. 오늘 수치가 지금 오른쪽에 5.6 곱하기 10의 6승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만 보고 우리가 오늘 측정한 적혈구의 농도는 과연 평일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왼쪽 평일의 수치가 지금 5개의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쭉 평균을 내보면은 5.16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은 5.16이라고 한 숫자는 오늘의 숫자인 5.6보다는 훨씬 낮죠. 예,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서는 우리가 높다, 오늘의 적혈구 수치가 높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이제 데이터를 면밀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일날의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수치는 4.8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가장 높게 측정된 값은 5.4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자,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0.6 곱하기 10의 6승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평일의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와 오늘의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때는 평일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게 5.4고요. 오늘 수치는 5.6이니까 그때는 0.2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적혈구 농도라고 하는 것은 몸 상태가 시시때때로 달라지니까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적혈구 수치, 같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할 때 측정 오차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일날 수치에서 최대 최소값이 그 차이가 0.6 정도 나는데 평일날의 수치 중에서 최대값이 오늘 측정한 수치와 0.2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은 사실 오늘 측정한 적혈구 농도는 평일의 수치보다 별로 차이가 없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다만 살짝 좀 높게 측정됐을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호기심으로 그냥 이 수치가 과연 높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 값을 보고 어떤 뭐 진단을 내리고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그냥 뭐 단순하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원 샘플 T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검정을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검정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가설 설정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가설과 H0라고 표현되는 규모 가설과 그 다음에 H1이라고 표현되는 대립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규모 가설은 보통 이제 뮤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숫자가 높냐 낮냐 이런 걸 말하니까 결국은 모수 중에서도 이제 모평균에 관한 내용이고요. 모평균이 지금 어떤 값보다 같냐, 그죠? 보통 이제 규모 가설에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논다고 그랬죠. 그래서 뮤라고 하는 것은 모평균이고요. 이때는 이제 어떤 모평균이에요? 평일날 측정한 숫자들의 모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뮤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가설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게 얼마가 돼요? 오늘 측정한 수치가 되는 거죠. 5.6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뮤제로.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가설평균이라. 자, 그럼 대립가설은 뭐가 됩니까? 처음에 물음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측정한 적혈구 수치는 평일에 비해서 높은가?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평일날 측정한 수치들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오늘 측정한 값보다 낮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본으로부터 모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는 거니까, 사실 모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오늘의 수치가 아니라 평일날 수치 5개의 데이터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표본은 평일날의 수치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평균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모평균이 어떤 값, 즉 오늘의 수치보다 작다, 뮤제로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립가설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검정을 할 때 뭐 손으로 계산을 하든 혹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게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등성 검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보통 이제 어떤 모평균이다, 그럼 모평균이 어떤 값과 같다, 혹은 대립가설의 경우는 모평균이 어떤 값과 작거나 크거나 같지 않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설을 세웠으면 이제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의 수준 알파를 정하는 겁니다. 자, 유의 수준, 통계학에서는 유의 수준을 보통 얼마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뭐 0.1이 됐건 0.05가 됐건 0.01이 됐건 뭐 셋 중에 하나로 이제 보통 잡는다고 했는데, 통계학에서 말하는 유의 수준은 그냥 그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뭐 어떤 이런 임상적인 결과,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유의 수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적혈구 수치는 어때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됩니다. 너무 낮으면 빈혈이고요.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혹은 혈관이 막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량 이상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정설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실험한 데이터라든지 임상적인 수치로부터 우리가 그런 기준을 잡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단순하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알파, 사용하는 알파가 0.1, 0.05, 0.01 이걸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인 어떤 유의한 임상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파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공부를 한 것이니까 우리가 0.05라고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수를 잡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으로 계산을 할 때는 T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중심 충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심 충량이라고 할 수 있는 T값을, T라고 하는 통계량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T 혹은 T 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값은 X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평균입니다. 그죠? 뮤 제로 나누기 루트 n분의 S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바는 뭐예요? X바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표본이 어디 있습니까? 평일날 측정한 수치 5개. 그죠? 그 5개의 수치의 평균. S도 마찬가지로 표본 표준 편차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일날 측정한 5개의 수치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고요. N은 뭡니까? 표본의 크기죠. 그래서 평일날 측정한 수치가 지금 5개니까 그래서 루트 5를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자, 뮤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설 평균이라고 했죠. 가설 평균은 얼마로 났습니까? 5.6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났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바를 구하게 되면은요, 5.16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마이너스 뮤제로는 5.6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이 값을 S는 얼마가 되냐면은 0.23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나누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10의 6승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약분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기대값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때 각각의 데이터,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우리가 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값을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에다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상수를 곱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기대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A 곱하기 X의 기대값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A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A는 상수일 때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A를 절대값을 한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가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곱하기 10의 6승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뒤에 10의 6승을 다시 생략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5.1, 5.3, 뭐 4.8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해도 똑같은 T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T값을 계산하면은 T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27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T분포를 사용하잖아요. T분포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습니까? 표준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유도에 따라서 그 높이와 폭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n이 5니까요. 뉴는 자유도는 자유도가 4죠. 뉴라고 하기도 하고 degree of freedom df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유도가 4인 t분포. t분포의 평균은 얼마예요? 0이죠. 표준 정규분포와 똑같이 0입니다. 자, 유의 수준 알파를 0.05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0.05예요. 이 부분의 면적이 알파다. 이게 0.05다. 그랬으면 이제 t분포에 대해서 알파가 0.05인 t 알파 요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혹은 t n-1, 알파.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t 자유도가 4고요. 그죠? 알파가 0.05인 그때의 t 값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랑 뭐랑 비교해요? 우리가 구한 중심축량 요거랑 비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t 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t 분포표를 구해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엑셀 함수, 그죠? 엑셀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t 인버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제 이 t 값이 마이너스 2.1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중심 축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27이니까 마이너스 2.13보다는 더 작겠죠. 그죠? 요게 여기쯤에 우리가 구한 t 값이 마이너스 4.27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측정한 결과로 나온 지금 p 값은 얼마가 돼요? 이만큼이 p 값이 되는 거고요. 일단 p 값이 몰라도, 그죠? p 값을 몰라도 손으로 계산할 때 일단은 중심 축량 t 값을 알고요. 그 다음에 t n-알파 값, 요 값을 우리가 t 분포표라든지 t 인버스 함수로부터 이 값을 알아내면은 요게 지금 어떻게 돼요? 요것보다 더 작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결국은 p 값이 알파보다 작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좀 요게 빨갛게 표시한 요 부분이 바로 P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P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못 하더라도 일단은 P가 알파보다 작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P값이 알파보다 작으니까, 그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는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H0를 기각을 한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중심 축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t 분포표라든지 아니면 t 인버스 함수로부터 우리가 t 알파 값, 그죠? 이걸 갖다가 알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t 값과 그 다음에 여기서의 t 알파 값을 알아내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p가 알파보다 크냐, 작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p 값을 구해줍니다. 그죠? p 값을 구해줘서 P값이 알파 0.05로 잡았으니까, 이거보다 이제 크냐, 작냐.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P값을 또 마찬가지로 구해보면은, 이것도 통계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엑셀 함수, t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P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이 얼마냐면 0.00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엑셀과 미니탭 통계 패키지를 사용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5.1, 5.3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놓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 곱하기 10의 6승, 5.3 곱하기 10의 6승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데이터가 있죠.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5.1부터 5.2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5.16 곱하기 5.16이 나오고요. 자, 똑같이 옆에도 카피 페이스를 하면은 5.1 곱하기 10의 6승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t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t값은 x바 마이너스, 이제 x바가 얼마입니까?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뮤제로는 어떻게 돼요? 가설평균이니까 5.6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6. 요걸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또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SQRT, 스퀘어 루트 5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뒤에 있는 곱하기 10의 6승을 그대로 생략을 하고 요 앞에 것만 하더라도 똑같은 t값을 우리가 t값이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알파가 0.005일 때, 0.05일 때, 그때
tn-1, 알파 값이 얼마인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t 인버스 함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t.inverse 하면요. 예, 지금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좌측 스튜던트 t 분포의 역함수를 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측 부분에 우리가 그래프 밑부분에 면적을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t 값을 출력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를 여시면은 probability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알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0.05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콤마 degree of freedom이죠. 자, 이거는 얼마입니까? 5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마이너스 2.13이 나오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 t 값이 tn-1, 알파보다 더 작으니까, 그죠? p가 알파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엑셀을 통해서 p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p 값을 구할 때는요, t distribution 함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t.distribution 함수. 그래서 보시면은 좌측 끝부분에 student t 분포값을 구한다. 학생 t 분포값이라고 나왔는데 student t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괄호를 여시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한 t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t 값을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하고 degree of freedom이 어떻게 돼요? 4죠. 4, 콤마, 그 다음에 누적 분포 함수니까 항상 여기다 true라고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라고 입력을 시켜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p 값이 우리가 구한 t 값에 대한 p 값이 0.006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미니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원샘플 t 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미리 지금 평일날 적혈구 농도를 이런 식으로 지금 5개 데이터를 넣어놨죠. 그래서 통계 분석에 하셔서 기초 통계에 1표본 t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옆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콤마를 하시고요. 가설 평균은 얼마예요? 5.6 곱하기 12육수이니까. 그래서 5.6 곱하기 12육수를 여기다 입력을 시켜주시고, 옵션에 가셔가지고, 자, 신뢰 수준은 95.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파를 0.05로 했으니까 신뢰 수준이 95%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파를 0.01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99%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95로 했으니까 하시고, 자, 대립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뮤는 뮤 제로보다 작다. 그죠? 이게 바로 대립가설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굳이 여기다가 귀무가설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은 서로 반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립가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산은 소프트웨어에서 통계 패키지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통계 패키지에서 못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가설을 설정해 주는 거는 못 해줍니다. 그죠? 이건 순전히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항상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은 5고요.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그죠? 이거는 루트 n분의 s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5% 상한 신뢰 구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고요. t값과 그 다음에 p값이 지금 돼 있죠. 그래서 통계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p값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파를 얼마로 놨습니까? 0.05로 놨고 p값이 0.006으로 p값이 알파보다 더 작으니까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설 검정한 결과를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평일날 측정한 적혈구 수치는 수치들의 평균과 그 다음에 수치들의 변동, 그죠?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오차라든지 아니면 몸의 상태에 따른 그 적혈구 농도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 측정한 5.6 곱하기 12 육승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숫자가 나올 확률은 0.006, 그죠? 그런 숫자가 5.6 곱하기 12 육승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006. 최대 확률이 0.006이니까 오늘 측정한 수치가 평일날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수치가 나올 확률이 최대 확률이 0.00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런 확률은 굉장히 드문 확률이니까 오늘 측정한 수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